한 집안 세 가족이 모두 선거에 출마한다. 네, 이거 실화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앞두고 화제가 된 가족이죠. 아버지는 청주시장 후보고요. 어머니는 청주시의원 후보고요. 따님은 서울 강남구 비례대표 의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 선거운동하려고 한참 바쁘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먼저 청주시장 후보 정세영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버님이시죠? 네. 네. 그리고 청주시의원 후보 홍청숙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시고. 네, 홍청숙입니다. 따님 정민희 후보. 네, 안녕하세요. 딸 정민희입니다. 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선거에 나가게 됐어요? 숙명입니다. 숙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댓글 같은데 보면 뭐 신문에도 많이 났거든요. 가족이 세 가족이 다 출마한다는 게 많이 났는데 댓글들을 보면 되게 뭐 환영한다, 축하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또 이제 어떤 댓글은 뭐 집안이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사실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축하하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정의당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게 정의당, 저희들이 열심히 후보자를 좀 찾아다녔는데, 네. 정의당이 갖고 있는 그 당원들의 분포가 비정규직 노동자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뭐 청년들이나 장애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출마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18년도에 정의당도 충북에서 원내로 진출할 수 있는 상당한 좋은 기회라 그 후보를 좀 많이 내서 뭐 도비례도 그리고 시비례도 그리고 당선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세 분 다 정의당 소속인 거죠. 네. 네.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과거에도 선거에 나가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저는 2006년도에 그 시의원에 출마를 했었고요. 청주시 시의원 후보. 어머니는? 저는 이제 충청북도 도 비례대표 의원. 네, 출마한 적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 분 다 낙선이죠. 낙선. 네. 그리고 직업이 따로 없으세요? 아닙니다. 직업은 있습니다. 저는. 금융업 쪽, 보험 쪽에 좀 일을 하고 있고요. 보험업에. 네. 그러면 지금 선거 출마하시면서는 당분간 일을 접으셔야 되겠네요. 예, 접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은 이런 그 정의당, 과거 민주노동당부터 그러면 쭉 진보 정당 운동을 계속 해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87년도에 민중의 당 때부터. 민중의 당. 네네. 민중당. 백기환 선생님 이제 그 대통령 출마하실 때부터 백선본에서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민중당 또 진보정치연합, 국민승리 20일 거쳐서 민주노동당. 네, 이어서 정의당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그 80년대 이후 진보정당이란 진보정당은 다 따라다니셨군요. 그러니까. 네. 따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 진보정당 운동을 어려서부터 해왔어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저를 말씀드리면 그 권영길 전 대표님께서 대선 출마하셨을 때 그때 최강킹카 연길 오빠라는 팬카페를 개설을 해서요. 그때 이제 재밌는 즐거운 마음의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그럼? 그때가 13살, 14살. 13살, 14살이 권영길 후보 팬카페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 1면에도 났었고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할아버지랑 되게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할아버지랑 이제 부모님 영향을 좀 많이 잘 받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 정진동 목사님이 작고하신 정진동 목사님. 네네. 충청도 시민사회 운동의 대부이신 분이죠. 네, 그렇죠. 네. 그 할아버님의 영향도 많이 받고. 네, 저는 할아버지랑 굉장히 친했었어서. 그래요. 네. 아버님, 어머니가 이런 진보정당 운동하시고 출마하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봐왔고 주말이면 이제 시위 현장이나 집회 현장에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도 뭐 이라크 파병 때 뭐 편지 낭독하는 것도 그렇고 뭐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도 그렇고 이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운동권 가족. 네, 운동권 가족입니다. 민희 이름도 이제 민희가 백성민 발알희예요. 그래서 민중의 희망이에요. 네, 네.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네. 이제 막내는 우희인데 그런 이제 벗들의 친구가 되라고 우희라고 아버님이 지어주셨죠. 벗들의 희망. 네. 작고하신 할아버님부터 아버님 그리고 따님 온 3대에 걸쳐서 운동권 집안. 네. 그렇게 돼가는 게 애들이 또 전공도 운동권이에요. 하나는 댄스 스포츠, 하나는 수영. 그 운동도 운동이죠. 네네네. 플러스까지 운동권. 정민희 후보가 댄스 스포츠 전공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체육대학교에 입학해서 댄스 스포츠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요. 네. 이제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되게 화려한 직업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체육계 직업들의 다수가 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야근을 하는데 야근 수당이 없고 이제 노동 근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딱 정해진 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늘 불만만 있고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그거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정신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이번에 좋은 기회에 또 부모님도 나가시고 저도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댄스 스포츠 강사면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일을 하십니까? 네, 그런 데서도 일을 하고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이제 개인 레슨이나 이제 소그룹 레슨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뭐 비정규직이면서 자영업자식으로 취급받으니까. 네, 그렇죠. 여기 뭐 노동조합 같은 것도 없을 거고. 없고 또 저도 4대 보험을 나이 30인데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노동근로가 좀 많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알아봐도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정치인이 되어서 꼭 정치에 뛰어들어서 꼭 해결을 그런 하고자. 제도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근데 왜 하필 서울 강남구입니까? 거기는 거의 진보의 불모지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강남에 부자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사실 1인 거주자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 저같이 청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모지라고는 하는데 저는 강남에서 오히려 저의 생각과 비슷한 이제 유권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거기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몇 번이에요? 번호까지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1번입니다. 그럼 득표율 정당 투표에서 몇 프로 이상이면 당선될 수 있는 겁니까? 말은 10에서 15%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더민주가 어느 정도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제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쪼개져서 제가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강남구에서 진보정당 불모지인데 제가 꼭 당선이 되고 싶습니다. 네. 홍청숙 서울시의원 후보는 지금 경쟁 구도가 몇 명입니까? 제가 청주시에서 이제 유일하게 4인 선거구예요. 4인 선거구. 네네. 저희가 이제 정의당이 이제 부르짖었던 중대 선거구의 일환으로. 됐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지역구인데 4명이 이제 그러니까 4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사등시켜달라고 읍소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른 당에서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4인 선거구면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입성이 가장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제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4명까지 당선되기 때문에 이 중에 정의당 1명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그렇죠. 이번엔 되겠네요. 그러면서 꼭 찍어주겠다고 힘내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기존 청주시의회에 정의당 의원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진보정당의 깃발을 한 번도 꽂아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4인 선거구는 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역사적인 지역구입니다. 정세영 후보는 지금 청주시장에 도전하는데 지금 만만치 않죠? 예, 그렇죠. 뭐 어쨌든 거대당이 있어서 만만치 않은데 분위기는 뭐 예전에 이제 뭐 심상정 의원 대선 이후에 정의당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청주에서도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특히 뭐 예전에 선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뭐 정당을 홍보하는 선거였었는데 이미 뭐 정의당에 대한 이름들은 뭐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희들은 충북에서도 가능하다, 청주에서 가능하다 네.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 분이 다 이렇게 하시던 직업 일단 잠깐 중단하고 네. 수입이 없잖아요. 네. 게다가 또 기타금도 내야 되고 그죠? 네. 또 선거운동 경비 쓰셔야 되고 네. 이러다 집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네. 이제 보니까 뭐 집안이 천천히 망하려면 아이들을 그 예체능을 전공을 시키고 단박에 망하려면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이들도 예체능이고 또 이제 가족 중에 4명 중에 3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나 사회를 좀 바꿔보고 싶은 분들은 정의당을 통해서 좀 포부를 가져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 후보들에게는 이제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중앙당에서 지원해줘요? 청년들에게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요? 남성 후보는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일정하게 여성 후보 비율이 이제 30%가 넘으면 또 이제 거기다가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시도당에서 또 당원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열심히 또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을 대변해서 또 대신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많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홀가분하게 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어떤 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알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정의당은 기존 정당과 좀 다르잖아요. 네네. 전부 그럼요. 진성당원들이 당비를 다 꼬박꼬박 내고 네. 당 재정 투명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각자 자기 돈 써가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자금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정치를 네. 실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 첫 출마하신 정민희 후보한테 정치는 뭡니까? 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모두가 너무 힘든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촛불 세대 이후로는 좀 누구나 힘을 실으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좀 저 같은 청년들도 그렇고 여성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좀 자기가 누구나 좀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좀 그게 더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서 목소리 내어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통로가 정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세영 청주시장 후보께서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큰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것 같은데 이 땅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고 그런 정당이 있어야 사실은 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 저희 어떤 가치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세 가족이 다 나올 수 있는 또한 그런 토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따님한테 야 우리 둘 이번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의당 많은 후보를 내야 되는데 참 후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근데 딸 너도 좀 나가볼래라고 혹시 한번 하셨어요? 아니면 따님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저는 스스로 결정한 거고요.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전화 왔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되게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반대하셨어요? 초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사를 좀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 그다음 비정규직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기 어렵고 그 속에서 자기가 정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존중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았고요. 스스로 반대군요, 그러니까. 저희 오히려 특히 저는 엄마가 굉장히 적극 지지를 해주셔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전 이제 작년에 이제 정당 활동을 좀 시작한 계기에 청년 정치학교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입문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나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무조건 꼭 도전해 보라고 나가보라고 네 그렇게 좀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더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걱정해. 그래도 좀 한 번은 말리셨고. 네, 한 번 정도는 말리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셨죠. 밑에 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생 있습니다. 여동생이요? 남동생? 네, 여동생입니다. 그 친구는 안 나간답니까? 그 친구도 정의당 당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취업 걱정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고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를 이제 그 동생은 나갈 수 있게끔 제가 좀 많이 세뇌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4년 후가 되면 이제 네 가족이 다 출마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국회로 3명이 다 나가보자 뭐 이런 농담도 또 총선을. 이거 농담이 뿐이지. 저는 못 나가요. 저는 시의원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청주시를 지키겠습니다. 아니 홍청숙 후보만 시의원 당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세영 후보도 그럼요. 시장 되실 거고. 글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온 가족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야말로 특히 지방자치야말로 뭐 사람들이 자기 생활상의 문제를 누구나 참여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고 이런 정치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은 좀 어렵죠? 네, 어렵죠. 유권자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예. 저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시를 시민의 품으로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만나가고 있고요. 제가 출마를 하면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주시장이 되면 지금 이제 그동안 쭉 이어왔던 관료들이 쭉 이어왔거든요. 그거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모든 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임했기 때문에 저를 찍으면 제가 당선되니까 적극적 지원 부탁하겠습니다. 홍청숙 후보도 유권자께 한 말씀. 네, 정치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목에서 또는 동네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나를 닮은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이제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후보 홍청숙을 꼭 지지해 주셔서 4등 만들어 주시면 제가 1등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나를 닮은 사람을 뽑는 것이다. 좋은 표현이네요. 네. 정민희 후보.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유권자분들이 좀 지방선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청년인 저를 좀 많이 뽑아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남들보다 뛸 수 있는 구의원이 될 거니까 좀 많이 투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당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장 후보 정세영 후보, 청주시의원 후보 홍청숙 후보, 서울 강남구 비례 후보 정민희 후보 세 후보를 함께 만났습니다.